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북한은 이렇게 군사력 확충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벼랑 끝 전술을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로서는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인데요. 협상이 삐그덕거리게 될 경우 당장 미국은 한미 훈련 제재 카드를 꺼내들거나 아니면 군사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경우 북미 간의 무력 충돌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훈 실장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3월 위기설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뉴스탑10에서 우리가 3월 위기설을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3월 위기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키 리저브 훈련하고 독수리 연습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 같이 위기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군사연습을 하면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위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3월 위기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3월 위기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요. 그렇게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충돌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국제정치의 마지막 끝단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협상력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에서 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북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폼페이오의 4차 방북도 지금 무산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북한으로부터 지금 그 비핵화를 끌어낼 어떤 그 상황이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활로를 뚫으려면은 더 강하게 북한을 몰아붙이는 형세를 취해야 중간선거에서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나가다가 그게 만약에 북한이 조금 고개를 숙이고 전향적으로 나오면 다시 또 그 물꼬를 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나온다면 정말 3월에 조금 더 강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텐데 지금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뭔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게 될 텐데 그게 3월 위기설로 발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의 중요한 의제는 바로 미중 간의 어떤 관계 이걸로 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북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즉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다가감을 해서 진짜 그게 이제 일자리에 상당히 기여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중간 선거의 중요한 아이템은 일단 미중 간 일단 무역 전쟁 이제 그걸 해 나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일단 관리 모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즉 11월까지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모드로 가는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즉 중간 선거가 어느 정도 승세가 있다고 판단하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바로 재선이거든요. 네. 재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이제 북한과 중국 카드일 텐데 북한 카드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유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선거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자주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일단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해서 떼놓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 모습은 중국이 한국을 사드 문제 가지고 제재를 하면서 한미일 연합해서 떼놓으려고 하는 전략과 똑같은 겁니다. 아하.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안보 라인은 강경파들로 다시 재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곤란한 것을 아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에 대해서 북한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뭔가 지금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북평양 측도 이제 예상은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미국의 강경 노선이 평양을 직접 물리적으로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이것은 뭐 김정은으로서도 계산을 많이 하겠죠. 중국이 얼마나 후원하고 러시아 뭐 이게 주변 세력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볼튼이나 또 매티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나고 있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연정위원님 말씀대로 워싱턴의 소식을 들어보면 경제 문제에서는 뭐 민주당도 협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군사적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평가를 지금 김정은은 중간 평가를 인질로 삼고 한번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일단 평양의 태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이요. 북한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행 금지령을 내린 지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요. 다시 한번 1년을 더 연장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압박, 그와 함께 이 경제적인 압박도 계속 더 이어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전혀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상징적인 조치로 오토बि오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 여행 금지를 사실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1년 동안은 계속 뭐 언제든지 뭐 해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는 없다. 이런 것들 아마 미국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이거 미국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행 금지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을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그들이 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뭐 경제적으로 북한을 흔들 만큼의 어떤 그게 아니거든요. 다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북한 내에 미국인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망설여진 상황입니다. 불모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도 네. 제동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더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뭐 북한 입장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요. 지금 닷새 만에 미국을 향해 살짝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공식 매체도 아니고 대외 선전용 매체에다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했어요. 대화와 전쟁 책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을 향해서 지금 현재의 본인들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은 살짝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아니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외 매체를 통해서 낸 것은 역시 우리는 미국과 끈을 놓고 싶지도 않고 계속 끈을 이어가되 현재의 어떤 침묵 상태를 깨고 양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의 이제 군사적 행동들이 상당히 북한을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서서히 워싱턴 평양 라인이 또 재작동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늘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오늘 오후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는 9월 5일 대북 특사를 보낸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요. 특사를 누가 가게 될지 그리고 특사가 가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었죠. 네. 사실 이제 특사단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북한에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9월 5일 날 가는 것은 이제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를 잡는 것입니다. 아하. 문제는 이번 특사단의 의미는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폼페이오 방북을 일단은 막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근데 9월 9일 날 지금 구구절라인 시진핑의 방북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 정상회담 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 간의 기류가 영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번 회담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담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지난점 2차 통일각 회담과 마찬가지로 뭔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또 그런 회담으로서 자리매김해지는지 아마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로 한번 오늘 발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남쪽과 북쪽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이 시점에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섰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측에서도 원했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만 논의를 할 것 같으면 네. 현재 조명근 장관이 하고 있는 고위급 회담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잘 풀리지 않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남북하는 거는 현재 특사 교환이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번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가지고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핵 리스트를 신고해라.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리고 핵탄두 60%를 반출해라. 그러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도 북한을 설득해서 그 중에 일부만 수용을 해주면은 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특사가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높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김영철이나 김여정과 주로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그 진달래 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파티를 열어서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또 더 높은 단계의 대화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게나 이번 특사는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 반, 이 비핵화 반함 이런 중재자론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더 역할이 커졌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설명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이번 특사로 무언가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